안녕하세요. 우리는 항상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내부 정보입니다.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하세요. 횡령 피해를 당했다며 친형을 고소한 방송인 박수홍이 미운 우리 새끼에서 5년 만에 하차했다. 미운 우리 새끼에서 하차한 그는 홈쇼핑에 등장해 근황을 전했다. 박수홍은 지난 18일 오후 CJ 오쇼핑 방송에서 앰플을 판매했다. 그는 요즘 나만 보면 왜 안아주는지 모르겠다. 그전에는 한 번도 안 그랬다며 나도 모르게 고마워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출연한 쇼호스트가 홈쇼핑 방송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 묻자 박수홍은 진심을 이야기하면 그게 전달된다고 답했다. 앞서 박수홍은 다른 홈쇼핑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이름을 내건 갈비탕 제품이 빠르게 매진되자 힘내겠다, 고맙다고 인사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사는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 살지 않느냐며 알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또 허해진 마음이 채워진 기분이다. 정말 힘 받아간다. 열심히 살겠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박수홍 모자는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하차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약 5년간 미운 우리 새끼에서 활약했으나 박수홍과 친형 간 금전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하차를 결심하게 됐다. 박수홍은 지난달 자신의 SNS를 통해 친형으로부터 횡령 피해를 입은 사실을 고백했다. 약 30여 년간 친형에게 매니지먼트를 일해왔던 박수홍은 어느 날 내 노력으로 일궈온 많은 것들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 이에 큰 충격을 받고 바로잡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오랜 기간 동안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수홍 친형 측은 횡령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친형 측은 오히려 박수홍의 재산을 불려줬다고 주장,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박수홍은 지난 5일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했다. 그런데 친형만 문제가 아니라 박수홍 가족들이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그 수입의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박수홍이 결혼하게 되면 더 이상의 경제적 지원이 끊길 것을 우려하여 결혼도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등등 최근 이슈가 된 이야기들을 전해주자 남편의 첫 반응은 집안의 호구뿐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자기 것을 못 챙길 수 있느냐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데 나는 박수홍이 이해가 갔다. 만일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어땠을지 상상해 간다. 아이가 노래 이상이고 부모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경우에 어떤 한 아이가 집안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해도 가끔 등장하는데 유난히 미움받는 아이 말이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오히려 사랑스럽고 똘똘이 보이기도 하고 밖에서는 너무 훌륭한 아이인데 집에만 들어가면 문제 행동을 하고 부모와 갈등을 하는 아이들 말이다. 부모는 이 아이와 자신이 너무나 맞지 않는다고 자신이 너무 싫어하는 행동을 아이가 한다고 호소한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꼭 맞는 아이를 평하기도 한다. 마치 이 문제만 없다면 이 가정은 완벽한 가정인 것처럼 모든 문제는 문제아의 문제 행동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이 문제아이가 없었으면 이 과정은 완벽해질 오히려 그 반대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문제로 낙인 찍힌 그 아이가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원인을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사람들이 모여 살며 분들이 모여 살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데 갈등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소하려는 노력 없이 이 갈등이 생긴 것은 때문이야 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어떨까? 이는 매우 편리하고 강력한 해결책일 것이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역 갈등, 정치 색깔 등 빈부 갈등을 일으키다가 일본이 쳐들어온다와 같은 공동의 적이 생기면 똘똘 뭉치면서 내부적으로는 매우 사이가 좋아지는 것과 같은 원리다. 가정 내에서도 이러한 권력 관계가 생겨날 수 있다. 부모가 성숙하지 못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없을수록 한 명의 희생양을 만들어 모든 갈등의 원인을 뒤집어 씌우고 매우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남을 탓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도 있으랴.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어른보다 아이가 그런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부모간이 잘못이야 라고 윽박지르는 아직 사리 판단이 안 되는 아이들은 고지고대로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박수홍 그럼 미운 오리 새끼였던 것 같다. 형과 동생은 공부를 시켰지만 박수홍은 유치원도 한 번에 어머니 그리고 박수홍이 가족을 먹여 살릴 때인데도 박수홍만 빼놓고 외식을 하고 있다고 한다. 카레가 맛있다고 하니 일주일 내내 카레만 주고 여기에 대해 박송이 이러다 인도인 되겠다 하고 농담을 하니 어머니가 돈 본다고 유배를 하는 거냐 면서 방으로 들어가 3위를 달성했다고 한다. 이런 에피소드에서 보면 어머니는 집안에서 박송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조련을 하는 것이다. 박송이 매체에 나와서 여러 번 얘기했던 정말 사랑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여자친구 이야기도 보면 결혼 반대의 이유가 여자친구가 박수홍에게 결혼하게 되면 이제 경제적으로 분리를 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쯤 되면 자식을 키운 건지 노예를 키우는 건지 의심이 될 지경이지만 그런 생각으로 많다. 며느리 편에서는 이야기, 어떤 자식에게는 주기만 하고 어떤 자식에게는 요구만 하는 시어머니 반대도 마찬가지다. 전력 콤플렉스라는 말로도 포장된 실상을 들여다보면 미운 오리 새끼 이런 자식들은 평생을 부모에게서 학대 아닌 학대를 받고 자란 것과 같다. 그루밍 폭력이라고 해야 할까? 이런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또 희생하지 부모는 만족하지 않는다. 심지어 자신들이 이 자녀들에게 준 것이라고 알량한 사랑과 최소한의 돌봄뿐이었지만 스스로 부모로서 많은 희생을 했고 자식에게 이 정도 효도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변하기도 한다. 자신들의 금년 중에 이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이다. 이런 자식들이 평생 부모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어느 순간 돌아서는 계기가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자신의 기억 속에 부모에게 너무너무 서운해 어떤 에피소드가 있고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이기 위해 부모님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하면서 합리화하려고 애쓰며 살다가 어느 순간 부모에게 그 사건을 이야기하며 사과를 기대했는데 부모는 그 사건을 기억조차 못할 때이다. 나는 너무 힘들고 괴로운 기억이 없는데 부모는 그게 너무 하찮아서 기억조차 못할 때 소위 말을 떨어지고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부모에 대한 짝사랑이 너무나 비참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일은 이러한 가정에서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 똑같은 인간관계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이 심한 아버지를 경험했던 딸을 살아서 아버지와 비슷한 남자와 결혼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 알코올 중독자 부모를 둔 아이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그런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도 많다. 인간은 익숙한 것을 다시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어린 시절을 경험한 인간관계는 앞으로 매년 인간관계의 원형이 되어 그러한 관계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지루하다고 언제 폭력적으로 변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오히려 관계를 지속하지 못한다. 폭력이 너무 싫지만 폭력 속에서 자라다 보니 오히려 폭력이 있는 상황에서 익숙하고 한심하다는 것이다. 수정처럼 일방적으로 베프에게를 강요당하며 자란 아이들은 커서도 그런 사람이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오늘 뉴스 형태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